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다음 상황 중에서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첫 번째, 내가 매수한 종목이 상한가에 갔을 때. 두 번째, 상한가는 못 갔지만 최고점에서 매도했을 때. 세 번째, 내가 당일 최저점에서 매수했을 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중에서 세 번째가 제일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당일 상한가 가는 건 운이 좀 따라줘야 하고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건 테크닉이 있으면 되지만 당일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건 분석과 집중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일 환상적인 조건은 뭐죠? 내가 당일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상한가를 가서 최고점에서 매도한 거죠. 제가 오늘 그렇게 했냐고요? 저는 아니고요. 회사에서 주식 투자를 배우고 있는 제 친구가 오늘 금양이라는 종목을 10시 이후에 거의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상한가에서 매도하고 20% 이상 수익을 냈어요. 물론 이제 주식을 배운 지 2달도 안 된 초보라서 제가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매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큰 건 아니지만 스스로 발굴해서 그런 결과를 냈으면 훌륭한 거죠. 그리고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제가 세력들의 심리 분석, 또 차트를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엄청 시키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내니까 저도 기분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직도 추격 매수, 내동매매 같은 거라서 제 앞에서 맨날 이러고 있다가 오늘 이러면서 갔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인콘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다른 종목 매매한 걸 설명드리려다가 어제 제가 이 종목 재료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아마 제가 매매했을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또 저 말고도 매매하신 구독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의 상장 이슈이기 때문에 재료가 조금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마 일봉으로만 보시면 조금 높은 위치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땐 꼭 주봉이나 월봉을 같이 체크해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 지금 60일선을 딛고 올라서려고 하고 있고 월봉에서는 21선을 딛고 올라서려고 하고 있죠. 부정적으로 보면 앞에 매물대가 많아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위로 많이 열려있는 차트죠. 그리고 다시 일봉을 보시면 제가 항상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좀 조정의 시간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강한 종목이라면 전날 윗꼬리까지는 잡으러 갈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미리 체크를 해두어야겠죠. 목요일에 상한가 갔을 때 110억, 금요일에 650억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좀 강한 종목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어제 종가 1635원은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고 매매를 해야 되고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6.73% 갭을 띄웠어요. 제가 이럴 때는 매수하지 말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꼭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계속 내려오길래 어제 종가인 1635원은 지켜주지 않을까 싶어서 5천주 먼저 매수대기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1600원대 주식이니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3% 이상 빠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칼손절을 할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더니 여기서 다시 또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시가에서 일부 매도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초보분들은 시가 근처가 수익률 5%가 넘기 때문에 일부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전 이 종목이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서 매수할 때부터 상승 VI 1920원을 확인해 두고 그 몇 호가 밑에 일단 70% 매도대기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엔 19.57% 찍고 내려와서 11선을 깰 때 나머지 물량에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매도를 안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정고점을 못 뚫고 내려오길래 가진 물량의 50% 정도를 여기서 매도하고 나머지는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여기서 전략 매도 처리했어요. 수익률은 13%가 조금 넘었고요. 제가 보통 11선을 깰 때 매도하는 건 탄력이 좀 죽었다고 보는 거고, 21선을 깰 때 매도하는 건 사람들의 심리가 무너져서 대량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세력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그런 매도 전략을 세워두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도 이렇게 21선을 무너뜨리니까 쭉 흘러내려서 종가 2.75%로 마감했죠. 앞으로는 좀 조심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비덴트 좀 먼저 볼게요.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최대 주주죠. 오늘 빗썸이 미국의 30대 억만장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끄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에 4조 원대 매각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주봉을 보시면 지난해 연말에 비트코인 탄력으로 37,700원까지 올랐다가 올해 많이 흘러내렸죠. 그리고 일봉을 다시 보시면 최근에도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오랜만에 좋은 소식으로 돌려세우는 모습인데요. 거래대금은 2,930억 넘게 터졌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16.68% 갭을 띄우고 상한가에 바로 보냈다가 풀렸다가 다시 말아 올렸다가 또 풀렸다가 다시 잠궜다가 또 풀려서 밑에서 횡보하다가 오후 3시 넘어서 상한가에 들어갔죠. 이슈에 비해서 상한가는 좀 약한 느낌인데요. 앞으로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초록뱀 컴퍼니 좀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유명한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제작사인 초록뱀 미디어의 지주회사이고, 비덴트에 1,000억 원이 넘는 투자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죠. 오늘 비덴트와 같은 이슈로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 보유한 비덴트 지분만으로도 시총을 넘어서니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 종목도 최근에 계속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다가 횡보하다가 오랜만에 돌려세웠는데요. 거래 대금은 430억 정도 터졌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15% 이상 급등했다가 살짝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다시 2차로 급등시켜서 상한가까지 보냈다가 또 9% 넘게 뺐다가 다시 올리는 척 하다가 종가 23.92%로 마감했죠. 이 종목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금양 좀 보겠습니다. 나트륨을 원료로 하는 발포제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세계 발포제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 SDI, LG 엔솔에 이어 세 번째로 2170 원통형 2차전지 개발에 성공한 회사죠.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재무 상태도 괜찮은 회사인데요. 오늘 전기차, 무선 전동 공구, 킥보드, 전동 스쿠터에 들어가는 원통형 2차전지 개발 및 판매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상승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20%, 영업이익은 50% 정도 증가할 거라고 하네요. 최근 2달 동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2번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야금야금 올리다가 여기 앞에 만들어진 꼬리 매물대까지 돌파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간 거라 되게 좋아 보이죠?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부터 아주 나름 탄탄하게 쌓으면서 올라갔죠? 제 친구가 여기 단기 이평선들이 뭉쳐지는 휴게소 자리에서 매수해서 상한가까지 모은 거예요. 물론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상한가에서 매도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저도 오늘 참 잘 가르친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코데즈 컴바인 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요즘 장중에 계속 눈에 띄죠? 여성 캐주얼 의류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로 양지사, 신라섬유 같은 품절주로 불리기도 하고 모나미, 신성통상과 더불어 애국 관련주로도 엮이죠.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지난주부터 같은 이슈로 급등락이 있었죠. 이 종목의 최근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올렸다가 뺐다가 또 올렸다가 뺐다가 또 이렇게 올리는 척 하다가 쭉 뺐다가 또 이렇게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또 올렸다가 쭉 밀어내리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해서 초보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 아무리 애국심이 많아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국내외 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으로 오늘 반등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2403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5일선과 밀당을 하며 789포인트로 장을 마쳤죠. 뮤지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가 알고, 사흘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공부하지 않으면 친구가 알고, 사흘 공부하지 않으면 세력 형님들이 알아서 계좌에 시퍼런 멍을 들게 해요. 행복한 계좌를 만들고 싶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